여러분, 지금 통장에 3억이 있다면 안심하시겠습니까? 5억이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10억은 있어야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이야기할 때 얼마가 있으면 된다는 숫자만 찾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70세가 넘어 다시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식도 키웠고 집도 마련했고 은퇴할 때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이 과연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3억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사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50대이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작은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연금도 나오니까 괜찮겠지. 집 한 채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거야.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퇴를 하면 출퇴근 비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일은 늘어나고 약값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수리비, 집 보수비, 경조사, 손주 용돈, 배우자의 건강 문제, 본인의 건강 문제,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이 계속 생깁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도 나이가 들면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택시를 타게 되고 허리가 아프면 사람을 불러야 하고 집안일도 돈을 주고 맡겨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돈이 덜 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든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70대 경비원, 70대 택배기사, 마트 계산원, 주차관리, 아파트 청소, 편의점 야간 근무, 새벽 배송,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모두 일을 좋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일터로 나갑니다. 평생 일했는데도 다시 일해야 한다는 현실. 생각해보면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생활비는 250만 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은 100만 원. 나머지 150만 원은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까요? 저축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통장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정말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닐까? 그 불안감이 결국 다시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장이 줄어드는 모습을 매달 지켜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최소 몇 억은 있어야 하나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산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25년을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1년에는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5년이면 7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의료비까지 더하면 필요한 돈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다면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 모아둔 자산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5억 원이 있어도 매달 생활비가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보입니다. 반대로 자산이 조금 적더라도 연금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면 훨씬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단순히 목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질 수 있는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60세를 넘기면 장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70세는 아직 젊다는 말을 듣고 80세에도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90세를 넘기는 것도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축복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돈보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은퇴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은 달라집니다. 생활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병원비도 늘어납니다. 물가는 해마다 오릅니다. 그런데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처음에는 큰 돈처럼 보였던 자산도 시간이 지나면 놀랄 만큼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 쓰는 게 무서워.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망설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참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포기합니다. 병원 검사를 미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돈이 부족한 것도 힘들지만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삶이 더 힘듭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있으니 괜찮다. 실제로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자연스러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자녀들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집값은 비싸고 아이들 교육비도 부담스럽고 맞벌이를 해도 생활이 빠듯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 이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노후에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아끼고 또 아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노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노후 준비는 자녀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보면 부럽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오래 쓰는 사람이 더 현명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퇴 초반에 소비가 많았습니다. 이제 고생했으니 여행 좀 다니자. 평생 못 샀던 차를 사자. 집도 크게 고쳐야지. 처음에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후회가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 것입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쓸 곳과 아낄 곳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매달 생활비를 정해놓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대비한 여유자금을 따로 마련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노후에는 투자 수익보다 소비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시간이 지나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할 걸. 조금만 덜 쓸 걸.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둘 걸. 이 후회는 이미 늦은 뒤에 찾아옵니다. 특히 70세가 넘어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합니다. 조금만 더 모아둘 걸. 건강할 때 조금 더 벌어둘 걸. 퇴직금을 너무 쉽게 썼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노후가 이렇게 길 줄은, 병원 갈 일이 이렇게 많아질 줄은, 물가가 이렇게 오를 줄은. 그래서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비를 점검하고 연금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노후 자금이 3억이면 부족한가요? 5억이면 괜찮을까요? 10억이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억을 가진 사람도 불안해하고 10억을 가진 사람도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가 몇 살까지 살지, 큰 병에 걸릴지, 배우자가 먼저 아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면 괜찮을까? 30년을 더 살면 어떻게 하지? 치매라도 걸리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은 돈이 많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불안은 단순히 자산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마음껏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건강은 노후 최고의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웃을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겨도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친구 한 사람, 이웃 한 사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관계가 외로운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는 마음,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마음. 이런 마음은 통장에 있는 돈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더 준비하겠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0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60대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70대라도 생활 습관과 소비 습관을 바꾸면 앞으로의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노후 준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아끼는 습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 연금을 확인하는 습관. 이런 작은 변화가 5년, 10년 후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은 최소 몇 억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 답을 조금은 찾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3억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10억을 가지고도 매일 불안해합니다. 결국 우리의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소득, 건강한 몸, 절제된 소비 습관, 그리고 평온한 마음. 이 네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노후는 든든해집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쉼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일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하면 미래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남은 인생만큼은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보다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